여러분, 살아가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내가 왜 이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해줘야 할까? 나의 진심이 과연 저 사람에게 닿기는 할까? 아니, 오히려 나의 진심이 독이 되어 돌아오는 건 아닐까?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때로는 그 관계가 우리를 지치게 하고 상처 입히며 심지어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선의로 베푼 작은 친절이 당연한 권리가 되고 나의 희생이 오히려 조롱으로 돌아오는 순간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깊은 회의감에 휩싸여 인간관계 자체에 대한 깊은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대체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결과를 마주해야 할까? 이런 자책과 함께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닫아버려야 하나 하는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들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관계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분명 나의 진심을 알아주고 함께 성장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소중한 인연들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복잡한 관계의 미로 속에서 현명하게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불필요한 상처를 줄이고 나 자신을 지키면서도 건강한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지혜로운 선택에 있습니다. 누구에게 나의 소중한 에너지를 투자해야 할지, 그리고 누구에게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할지를 아는 지혜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대를 초월한 철학자들의 통찰을 빌려 똑똑한 사람들이 절대 자신의 물 한 잔조차 내어주지 않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는 단순히 인색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지키고 나의 소중한 마음과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하지 않으며 궁극적으로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관계의 지혜를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미 떠오르는 얼굴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왜 여러분의 에너지를 받아 마땅하지 않은지, 그리고 그들로부터 어떻게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 봅시다. 이 논의는 단순히 피상적인 조언을 넘어 우리 삶의 근간을 이루는 관계의 본질을 탐구하는 심오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왜 타인에게 베푸는가? 그 베풀매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베풀미 오히려 독이 되는 순간은 언제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며 여러분 각자의 관계 지도를 새롭게 그려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유형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자신의 잘못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아무리 정성껏 베풀어도 그 가치는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분명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누군가가 명백하게 실수를 저질렀는데도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왜곡하며 상대방을 탓하는 사람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닥치면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잘못을 전가하기 바쁩니다. 심지어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자신의 과오를 정당화하기 위해 갖가지 변명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아무리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줘도 그들은 내가 뭘 안다고 그러냐며 무시하거나 원래 내가 할 수 있었는데 내가 괜히 나선 것이라며 나의 선의를 깎아내립니다. 그들의 귀는 진실에는 닫혀 있고 오직 자신의 자존심과 체면만을 지키는데 급급합니다. 마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은 채 자신의 세계에 갇혀버린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베푸는 순간 나의 선의는 조롱이 되고 나의 노력은 허무한 수고로 돌아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무지한 자와 논쟁하지 말라. 그는 끝내 너를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려 이길 것이다 라고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말싸움에 관한 조언을 넘어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심오한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배우려 하지 않으며 발전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옳다고 굳게 믿으며 타인의 지적이나 조언을 비난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이러한 고집스러운 태도는 변화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해버립니다. 결국 그들은 영원히 자신만의 오만함이라는 감옥에 갇혀 지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과 오래 엮이다 보면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은 바닥나고 결국은 그들의 부정적인 수준에 우리 자신까지 끌려 내려가게 됩니다. 그들의 끈질긴 자기 합리화와 책임 전가는 우리를 지치게 만들 뿐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자존감마저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 상담을 하면서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평생을 아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손자까지 돌보며 아낌없는 사랑을 주었지만 돌아온 것은 고마움이 아니라 원망이었습니다. 아들은 늘 왜 더 해주지 않느냐며 불평했고 어머니의 노고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어머니가 병으로 힘들어할 때조차 엄마는 늘 아프다는 핑계를 댄다며 비난했습니다. 아들은 단 한 번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거나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처럼 행동했습니다. 결국 그 어머니는 지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사람은 자기 잘못을 보지 않으려는 이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소용이 없다는 거요. 그 아들은 자신이 어머니에게 받아야 할 것만 생각했지 어머니의 희생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마치 바닥이 뚫린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은 이런 관계를 오래 끌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내 선의를 갉아먹고 내 마음을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도움을 주고 싶어 합니다. 이는 인간의 본성적인 선함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도움은 흘러가야 가치 있는 것입니다. 흐름이 막힌 곳에 계속해서 물을 붓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친 마음에 흘려보내면 결국 내 안의 에너지까지 고갈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부류의 사람에게는 애초에 기대도 베품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다친 마음을 억지로 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나의 소중한 에너지를 아껴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러한 단호함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고 더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늘 받기만 하고 절대 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관계를 일방적으로 소모시키는 사람들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친절해 보이거나 순진해 보일 수도 있지만 가만히 지켜보면 언제나 자신이 얻는 것만 계산하고 상대가 잃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관계를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도구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처음에는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큰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함이 되어버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불평하거나 나를 매정하게 여기는 시선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마치 내가 그들에게 어떤 의무라도 진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이 관계는 이미 불균형하구나. 나는 계속 주기만 하고 저 사람은 받기만 하는구나. 이 관계는 나를 지속적으로 고갈시키고 있구나.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 관계의 고통이 대부분 헛된 기대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사람은 자신의 본성대로 행동할 뿐이다. 그걸 바꾸려는 시도가 결국 너를 고통스럽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받기만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본성상 계속해서 받으려 할 뿐, 주려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그들은 타인의 호의를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생각할 뿐, 진정한 상호작용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관계의 본질적인 요소인 상호성과 호혜성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필요에 따라 관계를 유지하고 필요가 사라지면 언제든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사례 중에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동료를 잘 챙기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밥을 사주고 업무를 도와주고 때로는 개인적인 고민까지 들어주며 아낌없이 베풀었습니다. 그의 베풀문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으며 그는 동료와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동료는 늘 도움을 받기만 했고 정작 자신이 도와야 할 상황이 오면 언제나 바쁘다며 회피했습니다. 급하게 처리해야 할 업무가 생겨 도움을 청해도 나는 지금 바쁘니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라며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심지어 그 직장인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어떤 위로의 말 한마디는커녕 오히려 그에게 불평을 늘어놓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결국 그 직장인은 큰 배신감을 느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받기만 하는 사람은 끝내 마음까지 빼앗아 가는구나. 그 사람은 제가 베푼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을 뿐, 저를 동료나 친구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의 인정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그는 저를 그저 자신을 위한 소모품으로 여겼을 뿐입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유형의 무서운 점입니다. 겉으로는 해를 끼치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 자원과 시간을 서서히 그리고 교묘하게 갉아먹습니다. 그들의 달콤한 태도에 속아 계속 베풀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텅 빈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에너지와 열정은 고갈되고 남는 것은 공허함과 허탈감뿐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이 점을 잘 압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균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주고받음이 있을 때 관계는 건강합니다. 이는 마치 강물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고 순환하며 생명을 유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한쪽이 일방적으로 받기만 한다면 그 관계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돕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는 인간의 고귀한 덕목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돕는 행위가 지속되려면 반드시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 균형을 지킬 줄 아는 것이 곧 똑똑한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스스로에게 묻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이용하는 것은 아닌가? 이 관계에 진정한 주고받음은 있는가? 그 대답이 아니오라면 더 이상 마음을 쓰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자신의 항아리가 비어버리지 않도록 지혜롭게 물을 채워야 합니다. 나의 소중한 자원과 감정을 무의미하게 낭비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보존의 길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남을 깎아내려야만
자신이 빛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누군가 잘 되면 불편해하고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뒷담화를 하거나 비난을 던집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타인의 행복이나 성공에 대한 진정한 공감이나 기쁨이 자리 잡기 어렵습니다. 대신 질투와 시기심이 가득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남을 끌어내리려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사람을 주변에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마치 앞에서 일할 때는 괜찮은 척 하다가 뒤돌아서면 험담을 늘어놓는 사람. 내가 조금이라도 앞서 나가면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폄하하거나 나의 노력을 비웃는 사람. 내 성과가 아니라 나의 인간성까지 끌어내리며 스스로 우월해지고자 하는 사람. 그들은 타인의 빛을 가려야만 자신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태도를 보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실패나 불행을 타인의 탓으로 돌리며 끊임없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베푸는 순간 내 마음은 상처투성이가 되고 관계는 독으로 변해갑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는 전염성이 강하여 함께하는 이들의 마음까지도 병들게 합니다. 이런 이들에게는 아무리 선의를 베풀어도 돌아오는 건 상처뿐입니다. 오히려 나의 베풀미, 그들의 질투심을 자극하여 더 큰 독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질투심은 불을 지피는 불씨와 같아 자신의 손부터 태우는 동시에 주변까지 태웁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그들에게 베풀며 다가간다면 나는 그 불에 함께 휩싸이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유해한 불길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저는 상담을 하면서 한 직장인의 사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후배를 끌어주려는 마음으로 여러 번 도움을 주었습니다. 업무를 함께하며 성장할 기회를 주고 회의에서 후배의 의견을 대신 전해주며 지지했습니다. 그의 의도는 순수했으며 후배의 성장을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고마움이 아니라 배신이었습니다. 그 후배는 선배가 자기 이름 알리려고 나를 들러리로 세운 거다 라는 말을 퍼뜨리거나 선배의 약점을 이용해 동료들 사이에서 그를 험담했습니다. 그는 선배의 노력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발판으로만 삼았을 뿐 진정한 감사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선배가 자신보다 앞서 나가는 것에 대한 질투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결국 그 직장인은 깊은 상처를 받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누군가를 높여주려 했는데 오히려 그 마음을 왜곡해서 공격하는 사람도 있구나. 저는 그 후배가 성공하기를 바랐는데 그 후배는 저를 경쟁 상대로 보고 끊임없이 깎아내리려 했어요. 저의 선의가 그에게는 오히려 공격의 빌미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 이런 유형을 빠르게 알아봅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거리를 둡니다.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선택입니다. 인간관계는 모두와 잘 지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와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더 큰 지혜입니다. 남을 깎아내려야만 자신이 빛난다고 믿는 사람들은 주변의 모든 사람을 잠재적인 경쟁자로 보고 끊임없이 불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 끊임없이 싸우거나 끊임없이 상처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는 마치 독성 물질처럼 우리의 정신과 감정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독성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 받기만 하는 사람,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 이 세 부류에게는 똑똑한 사람일수록 절대 베풀지 않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인색함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현명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힘든 것은 사실 누구에게 다가가야 하는가 보다 누구에게서 멀어져야 하는가를 아는 일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관계를 맺지만 그 모든 관계에 똑같은 에너지를 쏟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착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도 참고 인내하며 언젠가는 그들이 달라질 것이라는 헛된 기대를 품기도 합니다. 이러한 헛된 기대는 우리를 더욱 깊은 고통 속으로 밀어넣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아무리 진심으로 다가가도 끝내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본능적으로 타인을 이용하려 하거나 자신의 결점을 직면하지 않으려는 방어벽을 두텁게 치고 살아갑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깊은 상처나 왜곡된 인식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치유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 베푸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을 소모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니 똑똑한 사람은 애초에 이 집착의 고리를 끊습니다. 고대 철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이러한 관계의 지혜를 강조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결국 나 자신을 지키라는 메시지로 귀결됩니다. 자신을 지켜야만 남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빈잔에서 물을 따라줄 수는 없습니다. 내 마음이 가득해야만 누군가를 진심으로 채워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에게 계속 마음을 쓰다 보면 내가 작아지고 결국 분노와 후회만 남습니다. 받기만 하는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내 삶의 여유가 사라집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과 함께 하다 보면 결국 내 자존심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래서 진짜 똑똑한 사람은 이런 관계를 미련 없이 놓습니다. 이는 단순히 관계를 끊는 행위를 넘어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인간관계의 지혜는 단순합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해야 한다는 도덕적 강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물론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존중을 넘어선 에너지의 투자는 반드시 선별적이어야 합니다. 아무에게나 마음을 다 내어주는 건 선함이 아니라 어리석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통해 더 이상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갇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한 첫걸음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어떤 관계는 끊어내야 내 영혼이 건강해진다는 사실을요. 똑똑한 사람들은 이 지혜를 일찍 깨닫습니다. 그래서 베풀어야 할 사람과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그 덕분에 그들의 삶은 불필요한 상처가 줄어들고 더 건강한 관계가 남습니다. 그리고 남은 에너지를 진짜 소중한 사람들에게 쏟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관계라면 과감히 내려놓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나를 위한 사랑이고 결국 나를 지키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대를 초월한 철학자들의 통찰을 빌려 똑똑한 사람들이 절대 자신의 물 한 잔조차 내어주지 않는 사람의 세 가지 유형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누었습니다. 첫째, 자신의 잘못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 사람. 둘째, 늘 받기만 하고
절대 주지 않는 사람. 셋째, 남을 깎아내려야만 자신이 빛난다고 믿는 사람. 이 세 유형은 결국 내 마음을 소모시키고 내 삶을 병들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들에게 결코 자신의 귀한 에너지와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자산은 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이 지쳐버리면 아무리 물질이 풍족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충만하다면 가진 게 많지 않아도 웃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인간관계에서 마음을 지키는 건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자만이 타인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고갈되면 누구도 제대로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 나를 지켜야 합니다. 나를 갉아먹는 관계를 끊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결국 더 넓은 의미의 자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마음에 스치는 얼굴이 있지 않으셨나요? 내가 아무리 다가가도 변하지 않는 사람,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 늘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 그 사람이 떠오른다면 이제는 조금씩 거리를 두셔도 됩니다. 그게 차가운 게 아니라 내 삶을 온전히 지키기 위한 따뜻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갉아먹는 관계에 쓸 시간이 없습니다. 차라리 진심으로 나를 아끼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시간을 쓰십시오. 그게 결국 여러분 삶의 품격을 높이고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모두에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친절을 나눌 대상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친절은 무한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누구에게 마음을 주고 누구에게는 단호하게 선을 그을지 말입니다. 오늘 이 방송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와 통찰을 드렸길 바랍니다. 혹시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겠습니까?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더 지혜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진심을 담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진정한 인연들과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시고 삶이 조금 더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